탐정의 눈으로 사건을 들여다봅니다. 탐정 손수호, 오늘도 법학 박사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가져온 사건 네. 참 다시 옛날 생각이 나면서 저는 소름 끼치더라고요. 큰 사건이 터졌어요. 네, 사실 정치권과 헌재에서 매일매일 엄청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다른 사회 사건 사고가 잘 관심이 안 가요. 하지만 그럼에도 눈에 확 들어온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박사방 N번방 사건 아시잖아요. 네. 더 심각합니다. 더 심각한 자경단 성착취 사건입니다. 자경단 성착취 사건이 뭐야? 아예 처음 듣는 분도 많으실 거예요. 네네. 뭐 실제로 자경단은 아니고 자경단이라는 이름으로 5년 동안 텔레그램에서 10대 청소년 100여 명을 포함한 남녀 234명을 성착취한 혐의를 받는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건에서 특히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입니까? 바로 텔레그램이요. 텔레그램. 근데 원래 이런 이제 온라인 성범죄자들이 많이 이용했던 플랫폼이 텔레그램 아니에요? 뭐가 특이한 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런데요, 주목할 게 있어요. 왜냐하면 텔레그램이 네. 우리 경찰 수사에 협조를 해서 자료를 다 넘겨줬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이 자경단을 잡을 수 있었는데요. 어. 33살 주범 A는요, 예. 나 절대 안 잡힌다. 예. 이렇게 경찰을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잡혔고요. 예. 경찰에 체포되는 순간의 영상도 좀 공개가 됐는데요. 네, 지금 자, 화면 나오고 유튜브와 있죠? 레인보우로 보실 수 있는 분들 함께 좀 보십시오. 이거는 엘리베이터 아닌 것 같은데 네, 경찰이 체포하는 장면. 네, 주거지 엘리베이터 안에서 영장을 제시하면서 붙잡는 장면들이 공개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텔레그램이 자료를 넘겨줬는데요. 이 사건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이렇게 설명드려도 근데 텔레그램이 뭐야 이런 분 계실지 모르는데 텔레그램은 그동안 이런 자료, 신상 정보 잘 안 넘기기로 유명한 곳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넘겨줬다는 거 그게 특이하단 말씀입니다. 네, 박사방 사건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미성년자 16명을 포함한 73명의 피해자가 있었는데 네. 이번 사건은 피해자가 230명입니다. 3배나 많아요. 3배가 되는 거죠? 엄청나네요. 네네. 그리고 특히 피해자 중에 미성년자가 160여 명에 달합니다. 70%인 거예요. 70%가 미성년자예요? 네. 이 중에서 10대 여성 피해자 10명은요. 이 주범 A에게 성폭행 또 불법 촬영까지 당했고요. 조직원 사이에서도 유사관광 같은 성학대가 있었습니다. 총책 A가 참여한 텔레그램 채널과 대화방이 무려 450여 개. 또 A가 직접 운영한 것만 60여 개입니다. 박사방 사건보다 더 큰 규모고요. 더 악랄합니다. 근데 지금 남녀 피해자라고 하셨어요. 네. 그러면은 여성들만 당한 게 아니라 남성들도 피해를 당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것도 박사방과 다른 부분이에요. 10대 남성 피해자가 57명이고요. 네. 또 20대 남성도 23명이나 됩니다. 남녀를 가리지 않은 성범죄였던 거죠. 참 설명절 앞두고 이런 사건 다루게 돼서 마음이 좀 무겁긴 합니다만 다루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큰 사건 같네요. 네.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주범 A는요, 2020년 5월에 자경단이라는 텔레그램 방을 만들고요. 네. SNS를 통해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범행 대상을 물색해서 이 방으로 끌어들입니다. 자, 일단 이 방으로 유인을 했습니다. 네, 범행 대상은요, 주로 지인 딥페이크 제작이나 유포에 관심을 보인 남성들이었고요. 또는 성적인 호기심을 가졌던 여성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접촉해서요, 신상 정보를 확보한 다음에 이걸 유포하겠다. 이렇게 협박을 한 거죠. 그러니까 딥페이크 합성물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당연히 불법이에요. 그렇죠. 그걸 만든 다음에 요거 신고할 거야. 그렇지 않으면 이 방으로 들어와 이런 식으로. 네. 갑자기 이제 약점을 잡혀서 협박당하기 시작하면은 사실 당황을 하잖아요. 판단력이 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는 사이에 점점 더 큰 약점을 잡히게 되죠. 결국은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또는 어쩔 수 없이 이들의 범행에 동조하고 가담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A는요, 이런 사람들을 조직원으로 포섭해서 또 다른 피해자를 끌어들이고 이런 피라미드식 포섭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협박을 받는 피해자에서 자신도 공범, 조직원이 돼버리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경험이 부족한 10대들을 주로 노린 걸로 보여요. 만약에 이런 일 저런 일 다 겪어보고 저 네. 경험이 있었으면은 이렇게까지 끌려 들어가지 그렇죠.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포섭돼서 자경단 조직원으로 활동하다 검거된 사람이 14명인데요. 그 중에요, 고등학생 6명, 중학생도 1명 있습니다. 중학생도 있어요? 네, 그리고 조직원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지인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을 비롯한 사이버 성범죄에 가담한 혐의자가 73명이나 돼요. 그중에 40명이 검거됐고 1명은 구속 송치됐습니다. 그야말로 범죄 조직을 만든 거네요. 심지어 매우 체계적이었습니다. 계급이 있어요, 이 조직 내에. 그런데 계급. 이 계급의 용어, 호칭이
굉장히 좀 당황스럽습니다. 자, 화면을 한번 보면서 설명을 주실까요? 예, 계급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조직의 계급도. 네, 굉장히 당황스러운데 제일 위에 총책 호칭이 목사예요. 총책 30대 A씨 스스로를 목사라고 했어요. 네, 그리고 그 아래에 집사, 집사, 전도사, 전도사. 예비 전도사. 자, 이게 이렇게 계급이 있는데 교회예요? 뭐예요? 네. 왜 저렇게 이게 잡았어요? 심지어 새로운 피해자를 데리고 와서 네. 뭐 유사강간을 하거나 또는 성착취물 제작이나 유포 등을 이제 하게 되면 네. 계급을 또 올려줍니다. 아, 그럼 예비 전도사부터 시작해서 뭐 좀 전도사, 집사까지 올라가는 거죠. 그럼 내부 기준이 다 있었어요. 어허. 할당량이 있고 다 기준이 있는데, 근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거 기독교와 전혀 관련 없고요. 네. 실제 성직자 아닙니다. 음흠. 그냥 넷플릭스 드라마 수리남 아시잖아요. 수리남 그 배우 황정민 씨 나온 네, 수리남. 맞습니다. 예. 네, 그 수리남 그거 보고 따라한 건데요. 사실 이 드라마는 굉장히 인기였습니다. 그리고 큰 화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탐정 코너에서도 마약왕 조봉행과 수리남 대통령 사건 다루기도 했잖아요. 맞아요. 그 드라마에서 마약 조직을 만들어서 운영한 주인공이 극중에서 목사 신분으로 위장하고 있습니다. 그 주연 황정민 씨. 네, 그 역할이 목사로 위장해갖고 나쁜 짓 하는 그런 영화거든요. 가짜 목사예요. 가짜 목사예요. 네, 그 드라마를 모티브로 해서 이 조직원들의 계급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이고, 참 이제 어이가 없는데. 네. 아무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계급별로 조직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많은 피해자들을 낳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끌어들인 피해자들에게요, 1시간마다 일상을 보고해라. 그리고 또 스스로 반성하고 반성문을 작성하라. 이렇게 만들면서 밀착 감시를 했고요. 1시간마다 일상을 네. 보고하라. 그러니까 감시하기 네, 위해서 너 그렇습니다. 뭐 하고 있는지 보고해라. 맞습니다. 계속 이렇게 심리적인 압박을 주고 세뇌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규칙을 어기면은요, 네. 벌을 준다는 명목으로 나체 촬영을 강요하고요, 또 어. 자해를 강요하고 이런 가학적인 성착취를 했습니다. 잠시만요. 이제 그 내용도 지금 다 증거 자료로 나왔는데, 네. 너 1시간마다 보고하라고 근데 보고 안 했지. 그러면 지금 알몸으로 무릎 꿇고 다리 벌리고 반성문 낭독해. 이것도 촬영해가지고 다 올리게 하는 네,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걸 또 팔고 막 이러는 거죠. 판 건 아니고 또 다른 협박에 아, 활용됐습니다. 이 사람이 협박하는데 그걸 또 네. 써요? 네네. 심지어 이제 일부 여성에게는요, 네. 남자와 성관계를 해야 지배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세뇌해가지고 자기 자신과 성관계하도록 만들기도 했고요. 이렇게 만든 불법 합성물이 1,500개 이상이고요. 또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게 1,000개를 넘습니다. 진짜 이게 정말 악랄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네네. 호기심으로 들어갔던 10대들이 어느새 자신도 가해자가 돼버리고 또 막 일종의 전도를 해버리는, 포섭을 네. 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그런. 맞습니다. 예. 네, 이게 심리적인 지배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런데 또 여기서 이런 의문은 생겨요. 아니, 처음에 이런 협박 당하면 그때 바로 경찰에 신고했어야지. 왜 주변에 친구나 부모님한테 얘기를 했어야지. 바보같이 왜 당하냐? 그런 문자가 지금 와요. 네. 초반에 신고를 하면 되지 왜 그걸 끌려 들어가 바보같이 이런 네. 문자. 그런데 이게 피해자가 수백 명인 걸 보면은 이 조직의 유인 협박이 간단한 수준이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경찰이 공개한 그 대화 캡처 내용들을 보면은 이제 알 수 있는데요. 네. 뭐 신상 정보 확보를 위해서 처음에 학생증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걸 확보한 다음에 여러 가지 본인들의 요구 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자살해라 이렇게 막 강요를 하고요. 또 자살을 하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증이 없다라고 하니까 네. 그러면 자살해라 뭐 이렇게 말을 하고 이렇게 계속해가지고 혼란에 빠뜨리는 거죠. 강요를 하면서 또 한번 일단 약점을 잡으면은요, 네. 노예로 삼고 명령에 복종하고 계속해서 교육을 받아라라고 하든지, 이게 이른만 교육인 거죠. 또 신상이 공개된 다음에 뭐 고발을 당하든지 이거 뭐 선택해라 이렇게 협박을 하는 거죠. 무엇보다 피해자 대부분이 10대입니다. 이 어린 피해자들이 맞아요. 정신 바짝 차리고 제대로 대응하기는 어려웠던 상황이죠. 여러분, 이 피해자들 다수가 10대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중학생, 뭐 고등학생 이런 10대들이 너 그 내 말 듣지 않으면 1시간마다 일상 공개 안 하면 네 저 알몸으로 찍은 사진 이거 학교에 다 뿌릴 거야. 가족들한테 알릴 거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릴 거야.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거든요. 상당한 협박이 됐던 거죠. 한번 이런 협박 당하면 그 다음에 계속 끌려 들어가는 거는 대부분의 경우에서 확인됩니다. 맞아요. 이렇게 4년이 넘게 운영이 되던 이른바 자경단 어떻게 검거가 됐습니까? 네. 2023년 12월에 이 사건 첫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전국에서 유사 신고 60여 건이 확인됐습니다. 예. 경찰은 이거 조직 범죄구나 판단을 해서 서울청 사이버 수사과에 수사를 맡겼어요. 거기가 그 박사방 수사했던 그쪽입니까? 맞습니다. 바로 거긴데요. 그리고 이들은 경찰들은요, 국제 공조 수사까지 했고
또 압수수색도 200회 가까이 했습니다. 네. 하지만 텔레그램 이용자의 신상 파악이 쉽지 않았어요. 텔레그램은 안 줘요. 뭘 신상을 네. 안 줘요. 예. 경찰이 요청해도 주질 않았습니다. 심지어 텔레그램은 이렇게 또 홍보까지 했어요. 홍보가 된 거죠. 어느 나라 국가가 요청해도 어떤 국가가 정부가 요청해도 이거는 절대 주지 않는다. 이렇게 홍보를 한 거죠. 자, 그런데 사실 그래도 수사는 해야 되니까 이게 위장 수사에 나섰습니다. 아동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할 때는 특례가 있거든요. 네, 신분 비공개 수사뿐만 아니라 신분 위장 수사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이게 미드나 영화에 나오는 일종의 뭐 언더커버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언더커버. 그러니까 네네. 신분을 위장해서 잠입해서 막 수사하고 그러는 거.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요. 하지만 이게 쉽지는 않았어요. 처음에 목사로 불린 총책 A는요. 경찰을 조롱했습니다. 어떤 식으로요? 아니, 사이버 수사과 아저씨들 경찰을 호칭하는 거죠. 예. 저 잡을 수 있겠어요? 어허허. 이게 놀리고요. 어. 또 수사하려고 헛고생하지 말고 푹 쉬세요. 와.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막 조롱을 할 수 있었던 건 네. 텔레그램에서 활동하면은 안 잡힌다는 거, 신상이 안 넘어갈 네. 거라는 확신이 있었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사실 텔레그램이요. 보안을 내세우면서 이제 급성장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뭐 마약, 불법 무기, 뭐 성범죄, 도박 이런 온갖 범죄에도 이용이 됐습니다. 네. 심지어 테러 조직이 이용한다는 말도 있었거든요. 네. 이런 비난을 받을 수 없었던 그런 그 텔레그램 실제로 정보를 주지 않고 협조를 안 했기 때문에 그동안 경찰이 수사에 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기도 했는데요. 근데 텔레그램 측을 어떻게 이번에 설득을 네. 한 거예요? 작년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겁니까? 텔레그램 창업자가 파벨 두로프인데요. 네. 수사 정보 제공 요구에 불응했다 이런 이유 등으로 프랑스에 갔다가 프랑스 경찰에 체포됐어요. 이거 기억납니다. 네. 예, 맞아요. 텔레그램 창업자가 프랑스에서 잡힌 거 알아요. 네. 그 후에 텔레그램 측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예. 이런 여러 가지 관련 업무를 하는 직원들도 충원을 하고요. 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모니터링하는 업무도 제대로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실제로 변화가 있었죠. 바뀌었군요. 네네. 이 창업자는 러시아 사람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파벨 드로프. 근데 프랑스 갔다가 프랑스 경찰한테 잡힌 거예요. 네, 외국 갔다 잡힌 거죠. 외국 갔다 잡힌 거예요. 네. 왜냐면 프랑스 안에서도 텔레그램으로 이런 식으로 네, 뭐 성범죄 일어나고 이러는데 텔레그램이 너무 역할을 안 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국내법으로 잡아버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작년에 이제 우리 경찰이 9월에 처음으로 텔레그램으로부터 범죄 관련 자료를 회신받은 적이 있어요. 예. 그리고 그걸 계기로 해서 경찰청이 텔레그램 측과 수사 협조 체계를 구축해놨습니다. 아이고, 잘했네요. 완전히 팔이 달라진 겁니다. 예. 그래서 지난 15일에 성남시의 주거지에서 아까 보신 것처럼 A를 체포했고 네. 또한 주요 조직원도 속속 붙잡을 수 있었던 거죠. 자, 4년 만에 잡았습니다. 잡고 보니 총책 A, 스스로를 목사라고 부른 그 네. A 어떤 사람이던가요? 아주 평범했습니다. 네, 33살 남성이고요. 수도권에 있는 그 중산층 지방에서 자라서 대학 졸업하고 아버지 도움으로 취직을 한 적도 있지만 그 당시 범행 당시에는 이제 무직 상태였어요. 직장에 취직도 했었던 33살 평범한 중산층 자녀? 네네, 그렇습니다. 네. 참. 근데 왜 이런 범죄를 했다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질문하셨는데 이런 영상 찍어서 혹시 뭐 판매한 거 아니냐, 예, 돈 번 거 아니냐. 예. 그런데 아직까지는 금전적인 이익의 증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조지민의 범죄들과는 약간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건데. 박사방하고 다른 점이네요. 네네. 하지만 약간 의미 있는 진술이 있어요. A가 수사받으면서 범행 동기를 밝혔거든요. 이게 뭐냐면 나는 그저 특정한 성적 취향을 가졌던 것입니다. 난 성적 취향이 이랬다. 네네, 그렇습니다. 물론 수사 과정에서 내놓은 진술을 모든 것을 다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고 또한 아무리 뭐 특별한 성적 취향이 있다 하더라도 이걸 가지고 범죄를 저질렀다는 게 뭐 전혀 뭐 이거 용인될 수 없고 이해될 수 없는 거죠. 이게 궤변이죠. 네. 궤변이고 변명이죠. 네. 결국 A는요 범죄단체 조직 그리고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등으로 현재 구속됐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서 그치면 안 되고 경제적인 이득 취한 건 없는지 그거까지도 더 수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해야죠. 아무튼 이런 범죄가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는 게 참 충격적이네요. 그렇습니다. 이번 사건 두 가지 측면에서 의미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는요. 지금도 텔레그램을 비롯한 SNS 성범죄가 여전히 많이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우리 10대 청소년들이 이런 범죄에 취약합니다. 특히 여러 SNS를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잖아요. 네. 이게 취약한데
인스타그램이 우리나라에서도 청소년 계정 제도를 도입했는데요. 전 세계에서도 SNS 기반 성착취 범죄가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모두 성인들도 마찬가지고 어른도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각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자, 이번 사건이 준 두 번째 의미. 텔레그램 범죄도 다 붙잡힌다. 아, 요거 중요하네요. 네, 중요합니다. 네. A는요, 평소에도 이렇게 말했어요. 텔레그램 쓰면 절대 안 걸린다. 절대 안 붙잡힌다. 호언장담했지만 결국은 붙잡혔잖아요. 네. 심지어 예전에 있었던 박사방 사건, N번방 사건 텔레그램 협조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그런데도 다 붙잡았거든요. 잡았어요. 이제는 텔레그램에서 범죄자로 제공하는 선례가 만들어졌고 또한 경찰청과 협조 체계까지 구축이 됐습니다. 네. 앞으로 더 많은 범죄자가 붙잡힐 겁니다. 네. 다 붙잡을 수 있습니다. 마약 범죄자들 특히. 맞습니다. 네. 네. 텔레그램이 범죄자들의 안전한 놀이터가 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 사건 자체도 충격적인데 여러 가지 시사하는 바가 크네요. 중요합니다. 예, 일명 자경단 사건 손수호 탐정 고맙습니다. 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